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6월 27일 기술적 분석 A점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을 반등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미국 시장은 그러니까 조정을 받든 눌리든 뭐하든 밀릴 때마다 종목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올 때도 좀 쉽게 올라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물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흐름보다는 좀 더 무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위치가 위치인 만큼 매물들을 소화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갭자리를 메우거나 깨기 전까지는 여전히 방향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 방향이 조금 더 유리하구나 라고 인지하는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렇게 언급해 드리진 않았지만 계속 관점은 똑같죠. 아무리 비싸도 보다 180불 아래에서 매집한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120평 올라탔는데, 사실은 120평은 올라탔다는 개념보다는 120평이 내려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어찌되었거나 8월에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발표에 대한 기대감, 이 흐름이 전체적인 추세 전환을 만드는 모습이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추격은 좀 어렵다. 위로 이제 230불 마디를 노려볼 수 있긴 한데, 저는 그 자리보다는 한 220불 요런 라인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혹은 그 구간에서 비중 조절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라고 판단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 오게 되면 다시 2782를 올라서는 모습이죠. 제가 어제 점심 때 런치박스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장 전부터 이미 2782는 다시 터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냥 오후에 터치를 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이제 기술백과사전 보신 분들은 이해하고 있죠. 마디를 두 번 찍힐 때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그렇다라 그러면 지금의 흐름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바로 깰 수도 있고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거는 뭐다? 올라탄 다음에 다시 깨지게 되면 그만큼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 제가 봤을 땐 그렇다라고 해서 갖고 있는 것들을 일부러 다 던질 필요는 없고, 다만 컷을 명확하게 지킨다라든지 익절 라인을 올린다라든지 수익 담보를 좀 더 타이트하게 가져간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계속 지적해 드리는 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이미 한시적 금지라는 어떤 대외적인 명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P들이 그동안 조심조심하던 모습을 벗어나서 이제는 대놓고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쉽다. 제도적으로도 아쉽지만 도의적으로도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얘네들을 놔줘야지 코스닥이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테슬라도 그렇고 리비안도 그렇고 이제 전반적으로 전기차 완성 업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가운데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아쉬운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은 지난 라이브 방송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진 그 전이었나요? 예수보다는 지금 구장은 대응 매수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인데 하락하다가 추세를 돌려가지고 버티고 있죠.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 구간을 딛고 상단 가느냐, 아니면 깨져서 다시 하단 혹은 쌍바닥 자리를 오느냐, 이 갈림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글쎄 종목적으로 보면 밟고 가는 게 맞는데 전체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사실 쌍바닥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제 이 반등이 속임수 반등이라고 그러면 오늘 음봉이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고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강한 흐름이구나, 갭제를 딛고 반등하는 거구나 라고 정도만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
최근에 기술주들의 흐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120평 반강제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요 어깨 자리만 좀 잘 견뎌낸다라고 그러면 충분히 210불, 220불 이런 라인들은 도달한다라고 보는데 230불은 아마 확실한 어떤 로드맵이 나와야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으로 오게 되면 2782 라인을 다시 넘어섰죠. 뭐 이미 한번 넘었기 때문에 못 넘을 라인 아니고 갭으로 남겨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넘었다고 뭐 큰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올라가서 오늘 바로 깨지는 것보다는 금요일이나 뭐 다음 주 월요일 깨지는 게 매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아요. 어찌됐거나 다시 깨지게 된다라 그러면 굉장히 주의해야 될 상황이고, 그렇지 않고 뭐 밟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그러려냐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흐름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냥 쫓아간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의를 둘 필요는 없다. 즉 지수가 시장을 막 좌우하는 그런 지금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목들에 끌려다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수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모든 전략을 뒤바꿀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가 살지 않으면 지금도 뭐 디딜 만한 자리를 만들긴 했거든요. 여기까지는 언제든지 다른 종목으로 올라올 수 있어도 여기까지는 2차전지가 필요한데, 전반적인 패턴을 봤을 때는 이렇게 찍었으면 여기로 오는 게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과연 이제 공매도들이 언제쯤 놔줄지 혹은 적당히 추세를 만들어줄지 전환을 만들어줄지 그 흐름이 관건이다. 그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점심때 런치박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